이남용 교수의 시론론, 서울특별시 서북부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설이 매우 시급하다 문제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인구 약 940만 명, 수도권은 약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적 대도시권입니다. 서울의 GRDP는 약 500조 원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 GDP의 약 22%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는 균등하지 않습니다. 서울 평균 통근 시간은 약 58분에서 62분 수준으로 나타나며 일부 서부권 지역은 65분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OECD 평균 대도시 통근 시간이 약 30분대 중반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서울은 구조적으로 장시간 통근 도시입니다. 저는 이 격차를 단순 불편이 아닌 기회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규정합니다.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17만 대 수준이며 인구 1000명당 약 330대 수준입니다. 수송 부문은 서울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문입니다. 반면 도시철도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6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부권 일부 지역은 간선급 행철도 축이 부족하여 버스 환승 의존도가 높고 평균 통행 시간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교통격차는 곧 생활격차이며 자산격차로 연결됩니다.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통해 이 구조적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1% 수준이며 종로구는 약 23% 내외로 서울 평균을 상회합니다. 은평구 역시 20%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이동권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의료기관 접근 시간 증가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교통 인프라를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합니다. 이해 당사자 식별과 관계론적 구조입니다. 교통정책의 이해 당사자는 주민상공인, 기업 근로자, 중앙정부, 서울시 투자기관, 금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은 이동시간 단축과 자산가치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상공인은 유동인구 확대와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기업은 인재 접근성과 물류 효율을 중시합니다. 공공부문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성과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저는 이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통행시간과 접근성이라는 공통 변수로 통합합니다. 서울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철도 신설 또는 연장 이후 역세권 상권 매출은 평균 5%에서 15% 수준 상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방형 500m 이내 주거지는 비역세권 대비 가격 프리미엄이 평균 10% 이상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투기 효과가 아니라 구조적 접근성 개선의 결과입니다. 교통망은 경제활동의 플랫폼입니다.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약자 관점에서 보면 저상버스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는 정시성과 안전성이 높아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은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고립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동권을 복지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국제적으로 비교해 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의 생산성은 통행시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통근시간이 길수록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런던의 크로스레일은 연간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시간 절감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파리의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역시 외곽과 중심을 연결하여 통근 시간을 평균 2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례는 간선급 행망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신분당선은 최고 속도와 직결성을 갖춘 중호속 도시철도입니다.
기존 강남권 구간은 출퇴근 수요를 흡수하며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서북부로 연장하면 광화문 강남 판교를 잇는 고속축이 완성됩니다. 이는 단순 노선 확장이 아니라 서울의 경제 지도를 재편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를 서울 서부권의 구조적 도약 프로젝트로 규정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자료는 인프라 투자가 장기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합니다. 교통인프라 투자 1원은 장기적으로 1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철도망 확충은 집적 경제 효과를 강화합니다. 서울이 글로벌 금융과 기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부권의 접근성 개선이 필수입니다. FEA 기반 통합 정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연방기업 아키텍처 FEA의 관점에서 교통은 단일 기능이 아니라 복지, 경제, 환경, 안전을 포괄하는 통합 기능입니다. 저는 교통정책을 4대 비즈니스 영역과 연계하여 분석합니다. 교통 접근성 개선은 경제활동 촉진과 복지 지출 절감, 그리고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창출합니다. 이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다기능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 비율 산정 시 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 개선 편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행시간 10분 단축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시간 가치 절감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재원 조달은 국비 12 매칭과 단계적 착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연계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건설 기법을 활용하면 공사비 절감과 안전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는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접근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책적 처방과 실행 전략입니다. 첫째, 예비타당성 재평가를 통해 형평성과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광역교통망 계획에 신분당 선서북부 연장을 핵심 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권 지표를 정책성과 평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저는 KPI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약 65% 내외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간선급 행망 부족 지역은 자동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철도망 확충은 도로 혼잡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연결됩니다. 저는 교통 투자를 재정 지출이 아닌 미래 수익 창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직한 국민은 데이터와 구조를 이해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감정적 주장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신분당 선서북부 연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적 인프라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 서부권의 구조적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